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구매하겠다는 소비 심리로 일부 지역에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규 소각장 부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곳이 유치 의향서를 냈고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 체포된 외국인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창문 틈으로 한꺼번에 탈주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1점 차 패배가 반복되면서 막판 집중력을 살리는 게 상위권 도약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각시설을 새로 만들기 위해 광주시가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소각장 부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곳이 유치 의향서를 냈고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 정책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의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60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소각시설이 필요한데 광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 한 곳이 유치 의향서를 냈고 다른 마을에서는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 어떠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물어보죠. 지역에 유치를 했을 때 발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데는 주민 친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혜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2번이나 충남 아산에 있는 소각시설 현장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충남 아산 소각시설은 소각 굴뚝을 활용한 150m 타워와 생태 곤충원 등 문화 공간이 조성돼 있어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주민들 사이에선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이렇게 소각하는 것을 보고 전혀 공해가 없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여기가 소각장인지 아니면 공원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광주시에 들어설 소각시설은 모두 6만 6천 제곱미터에 3,240억 원 규모로 건립 비용 가운데 1,000억 여원은 주민들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피 시설이 아닌 편익시설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소각장을 친환경 명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새 소각장 신청을 마감하고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피시설 인식이 강한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앞으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무한이전 반대대책위원회와 만나 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반대대책위에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이전 당위성과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한 오해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한대책위 측은 광주 군공항의 무한이전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이번 만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무난하겠지만 오후 한때 갑작스런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 한때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순간적인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안을 놓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원형 보존을 바라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일부 매립안이 적절하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을 끼고 있는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풍암호수입니다. 1956년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져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수질 개선 방안을 두고 다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자는 일부 매립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인근 주민들이 원형 보존을 주장함에 대립하자 광주시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나 싶었는데 광주시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금 TF안이 정말 원형을 훼손시키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차분한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광주시 TF팀은 호수 바닥에 토사를 매립해 현재 약 3m의 수심을 1.5m로 낮추고 담수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비용은 1에서 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과연 수질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풍암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 변화가 당혹스럽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시한 방안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시한 안이며 이것으로는 수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광주시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를 해체해도 되지 않냐 이런 그 상황까지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는 협의체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투쟁하는 가수로 가야 되는 건지. 갈등이 조정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던 풍암호수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면서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수 조미료인 만큼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구매해두겠다는 소비 심리 때문에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 신안군 수협 직매장. 전국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천일염 창고는 포장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인터넷 주문을 합해도 하루 10개 미만이었던 주문량은 최근 하루 500개 안팎으로 폭등한 상황. 지난 8일 이후 20kg 한 포대가 3만 원으로 20% 가격이 올랐지만 포장 인력이 부족할 만큼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폭주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동원하고 지금 인력까지도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천일염을 판매하는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포대와 소포장 용기 등 대부분 상품이 품절됐고 그나마 남은 물량도 택배 물류 급증으로 다음 달부터나 배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두달치가 밀려 있어요. 하루에 한 1,800개, 2,000개씩 들어와 버리니까 도저히 택배 회사에서 이제 출하를 못 하겠다고. 도소매를 가리지 않고 매장마다 천일염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업자도 일반 소비자들도 보이는 대로 사가기 바쁩니다. 원전 때문에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많이 찾으시죠. 갖다 놓으면 한 10개씩 갖다 놓으면 아침에 갖다 놓으면 없고. 현재 굵은 소금 5kg 기준 소매 가격은 12,600원대로 평년에 비해 60.7% 오른 상황. 해양수산부는 앞서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일 뿐 천일염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속에 애꿎은 국내 소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무더기로 탈주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근무기강 회의로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 해당 경찰서에서는 산하파출소에서 지명수배범이 도주하는 일을 겪고도 경각심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평 남짓의 작은 회의실 안에 23명을 유치해놓고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결국 10여 분 동안 무려 10명이 창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모두는 도주 36시간 만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7명 중 3명에게 피의자를 감시하라는 당직 팀장의 지시가 내려졌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팀장도 그거를 지시를 했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해줄 필요도 있고 한 거죠. 이번에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감시만 잘 했으면. 경찰의 눈을 피한 도주국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엔 조사를 받던 한 지명수배범이 이곳 파출소 담벼락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갑도 없이 범인이 먼저 파출소를 나서도록 하는가 하면 심지어 추격을 도중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이후 광산경찰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서 내 보안구역 등 동선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같은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시설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다시는 도주 사실이 없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책임을 묻거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징용 피해자 중 사망자가 5,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일본 학자가 공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시즈오카현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행정기관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사망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일제에 의해 해군과 육군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광주 전남 지역민이 총 5,255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들은 주로 해군 징용수송선, 육군 제14단, 제24단, 선박수송사령부 등지로 끌려가 숨졌는데 특히 사망자 가운데 120명은 미쓰비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이즈카 탄광, 사키토 탄광, 호조 탄광 등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유력 건설사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고 도박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모 씨에 대해 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3년 유예했습니다. 신 씨는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 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복을 줄이고 경기 막판 집중력을 더 살리는 게 상위권 도약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점 차까지 따라붙은 9회 말 역전 찬스. 그러나 류지혁이 힘껏 돌린 방망이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허무하게 내줍니다. 다음 날 역시 9회 말 1사 만루. 또다시 역전의 기회를 맞았지만 두 타자가 연속으로 범타로 물러나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SSG와 두산과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거둬서 시즌 전적 25승 28패로 5할 승률 복귀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히 패배한 4경기 모두 1점 차로 경기 막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7, 8, 9에 찬스가 오면 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면 그래요. 기아는 지난달 중순 이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도 하위권으로 처지지도 않는 버티기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반등한 소크라테스가 연타석 홈런 등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이어가고 리그 타격 1위 최영우가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지만 기복 있는 타선으로 상승세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에서 제대한 최원준이 이번 주 곧바로 1군에 합류할 예정이고 나성범과 김도영 역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서 완전체 전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대는 키움과 NC. 두 팀 모두 최근 투타에서 상승 곡선을 긋고 있어서 기아 타선의 집중력이 중위권 수성과 상위권 도에게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옛 여수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추진됐던 전남권 재활병원 설립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수시와 위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이 운영비용 분담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확보됐던 국가 예산도 사실상 다시 반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정부 홍모 사업을 통해 이 일대 13,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150병상 규모의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시는 지난 6년여 동안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3차례에 걸쳐 470억여 원 규모의 지방지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번번이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수탁기관, 그러니까 전대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분담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병원은 일관되게 여수시의 운영비용 분담 요청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노력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병원은 원한 곳만 해가지고 도저히 병원이 지금 새 병원 건축 관련해서 뭐 1조 4천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라 우리 전남권역재활병원에 그 본인들 부담을 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사업 종료 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최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최종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국도비 정산과 반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납해야 할 예산은 국비 135억, 도비 30억, 복권기금 24억 7천만 원 등 190억여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제 최종 여수시 입장을 듣고 갔으니까 이제 반납분은 이제 뭐 구지서든지 행정적인 어떤 고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송금돼서 와 있는 국비라든가 복권기금 예산을 세워서 이제 반납해야죠.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적절한 대안도 없이 무산되면서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최근 해남과 목포 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내린 비와 높은 기온으로 흙냄새를 유발하는 균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6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전남 장흥군 덕정 정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목포와 해남, 무안 등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정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해남과 무안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건 지난 9일부터입니다. 양치를 하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수질 검사에 나섰고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 성분이 환경부 감시 기준인 0.02mg/L보다 3배 이상 많은 0.068mg/L가 검출됐습니다. 흙냄새 유발 성분이 기준치를 벗어난 건 지난 2005년 덕정 정수장 운영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높은 기온과 함께 마른 비가 내리면서 흙냄새 원인 물질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 지점을 상층에서 하층으로 변경하고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소독 공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수탑 위치 조정하고 그리고 전염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분말 활성탄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공정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일부 관로에 지오스민 성분이 포함된 물이 남아있어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여전히 날 수 있지만 인체에 해는 없다며 물을 당분간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주 기업들의 부채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기업들의 부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84.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가 71%, 대전 50%, 부산 35%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상환 능력도 약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과 지역민이 창업을 위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메이커스페이스 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센터에는 고가의 3D 프린터와 컴퓨터 제어 가공기, 목공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 시제품 제작을 원하는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랍으로 만들어 시들지 않는 매화꽃인 윤매회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광주 이화 갤러리에서 열리는 초대전에서는 한국윤매회 연구회 광주 지부장인 배우식 선생이 제작한 윤매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 영조 정조시대 실학자 이덕무 선생이 창안한 윤매회는 박제가와 유득공에게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 예상되지만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도 동반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된 데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단 살짝 낮지만 낮 동안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고요. 영암과 강진에서는 한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여수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소나기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